예, 안녕하세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이 기본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는데, 8조 절차 있었죠. 절차가 기초대 자자 평평에서 그 안에 기본적 확정, 기본적 사항 확정의 구조를 논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차가 기초대 자, 기본적 확정 처리 계획 수립, 세 번째가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규칙에 보면 10조가 되어 있습니다. 10조. 그래서 규칙 제 10조, 8조, 9조, 이제 10조를 하게 되는 건데, 10조가 대상 물건의 이제 확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제 기본적 상황의 확정이잖아. 근데 이거 확정만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지를 평가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이제 확인에 대한 10조에 대한 조항이 의의가 있는데, 여기 2번은 사실상 안 보셔도 돼요. 10조 제2항에 나온 내용까지 이건 안 봐도 되지만은, 의의에 나오는 규칙 10조 제1항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실질 조사를 해야 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 과목에 내는 어떤 스타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야, 원칙. 왜냐면은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은 뭐예요? 예외잖아. 그 예외는 뭐로 마무리된다고요? 할 수 있다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은 2차 과목에서 법률 과목 하면서 많이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 실질조사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실질조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신뢰하는 자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오답으로 낼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감정평가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상황 무시하는 표현이 나오죠. 반드시. 실질 조사를 대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죠. 한다. 다만이 있으니까. 그 한 번은 오답 나온 거 어떻게 했냐면은 평가할 때는 실질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 확인해야 함으로 객관적 신뢰적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 조사를 그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다 무시한 형태로 표현이 나오면은 X다. 해야 한다. 다만 할 수 있다. 해서 10조에 대한 요 조문 자체가 가끔 가다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11, 그 목차가 이제 11번,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초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이제 중개사 시험은 거의 내진 않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규칙 제 13조. 지금 뭐 했냐면 8조 했었죠? 그리고 이제 9조 했었고요. 10조 했어요, 10조. 이렇게. 그 13조로 이제 넘어갑니다. 8조가 절차, 9조가 기본적상 확정, 10조가 대상 물건 확인, 13조가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감정과 규칙이 2조부터 25조까지가 의미가 있는데 2조부터 13조까지가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14조부터 24조까지는 이제 별도 내용이 쭉 설명이 돼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감정평가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가다가 언급해요. 왜냐? 규칙에 대한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말이 되어 있는데 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하고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의뢰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왜냐 감정평가서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자료가 이제 첨부돼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해관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셔야 돼.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이 못 알아먹게 작성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명쾌한 내용이라서 자주 내진 않고요. 가끔 가다가 출제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등장을 하죠. 감정평가 분류인데 이게 만약에
두꺼운 기본서로 공부를 한다. 그럼 감정평가 분류 체계가 분류하는 목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그걸 다양하게 이론상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야, 규칙. 이 규칙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게 보통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제 6조가 등장을 합니다. 규칙 제 6조입니다, 6조. 6조가 이제 원칙이 있고 당연히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 현황 기준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황 기준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하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현황 평가가 뭐냐라고 지문이 쭉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이 제6조 현황평가가 뭐냐라고 개념을 쭉 설명을 할 때 아직까지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현황평가는 언제든지 오답으로 표현할 여지가 매우 다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즉 감정평가가 난 규칙으로 공부하는 거야. 법 조문이야, 조문. 그러면은 현황평가 뭐냐 할 때 그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가 바뀌었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현황평가가 뭡니까 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가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이 기준 시점이 끊임없이 등장해야 될 텐데, 기준 시점, 뭐라 그러냐, 현재 시점. 뭐 이렇게 막 말을 바꿔서 냅니다. 아니고요. 기준 시점 꼭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입니다. 이용상. 그리고 세 번째가 학원과 모의고사 강사님들 많이 장난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인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하나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데, 그 현황평가는 뭐냐면은 공법상 제한입니다. 요거를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겁니다. 현황평가가 뭡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토지용 규제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거 받는 상태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세 가지 키워드, 기준 시점, 이용 상황, 공법상 받는 상태. 다만 여기서 이용 상황에 대해 가로친 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 현황평가가 입법화된 사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년 좀 더 됐나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현황평가가 2000년대, 2010년인가 몇 년도에 규칙이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이제 현황 규칙에서 현황평가가 입법화됐어요. 입법화된 배경 중에 하나가 현황의 원칙이고 예외가 조건평가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도 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평가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돈을 벌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건평가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평가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현황평가를 입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용 상황을 이제 하면 이용 상황 그대로 행하는 게 현황평가인데 가로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사례가 옛날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토지가 있다. 이 지역이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당했는데 갑돌이가 이 본인 땅이 수용될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야.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는 것은 공부상 지목들을 이용하면은 논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실제로도 이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이에요. 공부상 지목이 답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수용당하기 한 달 전에 이 정보를 캐치했네. 그래서 보상비를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본인 땅에다가 한 절반 정도의,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막 줬어요. 평가사가 평가로 와요. 예상대로 한 달 후에 이제 수용직으로 이제 발표됐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제 수용직이 발표되면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쫙 펼쳐져 가지고, 보상평가 들어가거든요. 보상평가할 때 먼저 토지보상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끝나면 거기 건물을 비롯한 수많은 내용이 정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법상은 정착물인데 보상 관련되는 법률에는 이게 지작물이라 그럽니다. 지작물. 그 내용이 지작물로 좀 바뀌어요. 그런데
토지 보상 그 다음에 지작물 보상 들어가는데 문제가 토지 보상이죠. 근데 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왔어요. 쫄래쫄래. 공부상 서류 토지 대상 보니까 답이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담당하는 이 수용주간의 보상 평가할 토지가 공부상으로 답을 평가하는구나. 실제로 가봤어. 가봤더니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 건물에 들어서는 현황대로 이용 상황 건물이 들어섰잖아. 그러면 공부상 지목은 답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목은 뭐냐면 대가 되는 거야. 건물이 들어서면은 요 부분은. 그럼 상식적으로 답으로 보상할 때랑 대로 보상할 때는 보상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가사는 현황은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대로 보상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언제 졌습니까? 다 조사가 가능해요. 왜냐 건축비에 대한 조달 내용을 하면 주변에 다 조사가 가능하니까 한 달 전에 했네. 그럼 이거는 보상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이용이구나. 불법적이구나 라고 인식이 돼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공부상 지목대로 답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 이용 상황 공포상 제한을 받는 상태 행하는 평가가 현황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현황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예외가 있죠. 그래서 한다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까. 그럼 다만은 뭘로 마무리돼야 돼요? 할 수 있다로 마무리됩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 조건 평가가 있어요. 할 수 있다가 마무리되겠지. 대신에 이제 조건 평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감정법 규칙에는 조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항이 쭉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조건 평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치용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행할 때 무슨 평가? 조건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실제용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현황이라 그랬잖아. 근데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 밑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세 가지로 돼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요거는 법에 현황 말고 조건 평가 하라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 따라야 돼 평가사가. 이거는 이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이거 3번에 대한 논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통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이게 중요하진 않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야. 의뢰인이 우리가 아까 의대 감기 조기 자수 있었잖아요. 의뢰인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 확정하는데 의뢰인이 조건을 다는 거야. 조건. 그럼 의뢰인이 조건 달았다? 무조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2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대부분 뭐겠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죠. 조건을 붙일 때는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다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먼저 법령에 의한 조건을 했을 때 그럼 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령에 할 때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잖아. 법의 조건 평가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근데 뭐죠? 의뢰인이 조건을 다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뭐하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 검토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합리적이냐, 적법하냐, 적법성, 실현 가능성.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검토 상황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 검토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지 조건 평가하는 것이고 셋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감정 평가를 거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6조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칙이 현황 평가다. 그래서 기준 시점 이용 상황, 공부서 받는 상황 평가해야 된다. 원칙 그대로 잡으시고 다만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 한정하는 조건 붙여서는 조건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조건 평가 하는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법령에 한 조건 달 때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 그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의뢰인의 요청에 그 조건 평가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의뢰인 요청에 검토를 할 때 검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감정평가를 거절하라.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근데 현황 그대로 조건을 달았어. 제가 이제 평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영화를 촬영하는데 주연 배우를 하고 싶다. 뭐 아이언맨, 뭐 마블에서 제작하는 주연 배우를 내가 만약에 마블 제작하는 아이언맨 두 번째 아이언맨 역할로 내가 주연으로 하면은 몸값을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감정평가 의뢰했다면 가정해 보세요. 제가 조건 단 거지. 그럼 평가사는 바로 거절합니다. 세 가지 검토 사항을 따져보니까 우선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내용이지. 적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견을 달아가지고 외모를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그래 놓고 바로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학원과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법령에 의한 조건부 평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면 어떻다? X. 법령에 의한 조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의 요청해서 조건평가 할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6조야. 신기하게 아직 오답을 안 나왔더라고. 항상 주목해 보시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7조죠. 7조. 7조가 뭐냐면은 원칙,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개별평가. 요게 원칙. 나머지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외야. 그러면 우리가 원칙과 예외 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원칙은 해야 한다. 예외는 뭐죠?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을 개별로 해야 한다라고 원칙이 나와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을 보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2번, 3번, 4번을 논할 때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X지문이 됩니다.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일관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제7조인데 규칙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입법화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2번은 뭐냐면은 여기서 논하는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일괄평가의 교재상에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게 조문대로 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런 복합부동산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합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는 앞에 부동산 개념할 때 논했었죠. 복합부동산은 토지가 있죠.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복합부동산 개념할 때 복합부동산은 부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예요. 그래서 복합부동산 개념할 때는 각각 독립된 거래에 객체되는 토지하고 건물. 왜? 토지, 건물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독립된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이 대상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걸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전부 다 무슨 평가할 대상 물건이에요? 그렇죠. 개별 평가할 대상 물건이 되는 거야. 개별 평가해야 될 2개 이상의 물건이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겁니다. 즉 토지하고 건물이 아파트예요. 감정 평가를 의뢰받았다. 그럼 평가사는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네. 그럼 2개의 부동산은 개별 평가를 해야 돼요. 즉 개별 평가해야 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야. 그러면은 사무실에 출발할 때, 오늘 땅하고 건물 평가하면 되겠구나. 2개의 물건 평가하면 되겠지. 오늘 임무가 요거고,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을 거예요. 현장에 가봤더니, 개별 평가해야 될 2개의 대상 물건이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문의 관계에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제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거래하고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거래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안에는 땅에 대한 지분하고 그리고 건물물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고 토지랑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지 않느냐. 요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별 평가해야 될 2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옛날에 이게 일괄평가 여부를 아느냐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할 수 있다는 예외인데 이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X라는 뜻이죠. 원칙과 예를 분명히 구별해서 내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거죠. 세 번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돼. 요거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기 구분평가가 됩니다. 요 구분평가된 예는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복합 건물을 이해하시면 돼요. 복합 건물은 이거는 건물이야, 건물. A라는 건물을 가지고만 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의 대상 물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대상 무슨 평가할 대상 물건일까요? 그래서 개별 평가할 대상 물건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니까 개별 평가 해야 되겠지. 원칙상 그래요. 근데 그 물건을 조사해 보니까 얘가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라는 건물이에요. 소유자가 갑돌이고 이거를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갑돌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받고자 해요. 그래서 은행이 규모가 크니까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겠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가사가 평가 의뢰 받았으니까 평가는 쫄래쫄래 가겠죠. 근데 의뢰받은 보니까 건물이야, 건물.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독립부동산이니까 무슨 평가해야 돼요? 개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봤어. 가봤더니 이것이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하겠다는 거야. 다르게 이용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10층짜리인데 절반은 위층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밑에는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하고 주거용 가치랑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는 따로따로 평가하자. 그래서 요거 따로 평가하고 따로 합산한 금액이 전체 건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거 멋있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는 이걸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평가? 구분평가에 대한 상황이야. 근데 의외로 요거랑 헷갈려 하는 파트가 4번에 요거더라고요.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부분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려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잘 이제 용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일체로 대상 물건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무슨 평가할 대상 물건이야? 이것도 개별 평가하는 거야. 차이가 뭐냐면은 A란 건물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기업이 이거를 본인 사옥으로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구분평가는 하나의 건물인데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지금 이용해 주거용과 상업용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1층부터 10층까지를 전부 다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무슨 평가해야 돼? 당연히 개별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사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뭐 건물 하나네 그래서 개별 평가로 왔을 거예요. 근데 의뢰인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일체로 이 부분 전체를 제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10층 마지막 10층만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요거를 임대주어야 된대. 회계 처리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임대로 산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10층만 임대했을 때 이 10층에 대한 감정평가를 알고 싶어서 의뢰해서 그러면 회계 처리를 목적이네 합리적인 이유네 그래서 알겠어요 해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받은 요 부분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요. 평가하는 방법은 제가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상당히 많이 나요. 1조는 거의 1항은 개별평가 원칙 거의 안 나오고 2번, 3번, 4번 2번에 일괄평가란 3번에 구분평가란 4번에 구분평가란 해가지고 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37회도 감정평가 규칙문제 낼 때 이것이 세 가지가 2, 3, 4번 중의 내용이 아주 유력해요. 셋 중에 이제 최소 하나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할 정도로
빈도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 이제 규칙상에서 분류하는 내용이 아까 이제 6조의 현황평가, 예외 조건평가, 실조, 개별, 예외, 일괄, 구분, 부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론상으로 이거 말고 그 기타의 평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하실 분들만 하시고 모의고사 혹시 나오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실익이 없고 어차피 요즘에는 다시 반복하지만은 감정평가는 규칙 문제를 가지고 낸다. 그거에 맞춰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밑에 예제가 좀 있어요. 이 당시는 이제 규칙이 이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때 지금 규칙대로 내지 않았지만은 요 내용대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구나. 그래서 저 참고하시되 구분평가에 대한 내용 한번 보세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만 평가했다 그랬죠. 일부 무슨 평가? 부분평가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나오는 것은 이제 3번에 일괄평가하고 5번에 구분평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조건평가는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내진 않는다는 거. 아까 이제 6조의 조건평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절차들이 비롯해서 몇 가지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규칙 문제다 생각하시면서 자주 보셔가지고, 지문에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낯설지 않는 느낌으로 정리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